가사 아닙니까? 근데 같은 사람이 지은 게 3대예요. 네, 송미, 삼이, 관동. 그지?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컷. 안녕하세요. 자, 송민곡 전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암 친구들은요, 수능 완성보다는 연암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수능, 송민곡 전문 요 지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우리 수능 완성에요, 없어진 파트가 산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그리하는 그 파트만 없고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 실강, 앉아있는 우리 일요일 친구들은 보다시피 수능 완성에 주석이 하나도 없더라죠. 주석이 하나도 없었죠. 그죠? 자, 그래서 딸딸딸딸 암기하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제목, 송민곡입니다. 속은 속편입니다. 뭐에 이은 속편일까요? 삼인곡에 이은 속편이겠죠. 삼인곡에 이은 속편이고, 우리가 그래서 미인곡이 2개 있다고 해서 양미인곡이라고 합니다. 전미인곡인 삼인곡 있고, 후미인곡인 속미인곡이 있는 거죠. 자, 정철이 임금님과 떨어져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요 시는요, 송미인곡은요, 연군가사에 들어갑니다. 연군가사. 시기적으로는 전기가사. 요거는 시대적인 겁니다. 네, 조선 전기쯤에 저어졌기 때문에 전기가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 왜 여기에 유배가사는 쓰지 않나요? 유배가 쓸 때 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배가 쓸 때 쓴 게 아니고 작품 속의 내용은 약간 유배 같아요. 그런데 실제 본인은 유배했을 때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송민곡이나 삼인곡은 연군가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배가사로는 분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삼인곡 아는 친구들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명의 여자가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보시면, 수능 완성에 보시면 어디까지가 감녀, 어디까지가 을려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히 외우지 않는다면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 그대로예요. 풀이도 딱 요까지예요. 거의 원문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감녀, 을려가 어디까지 감녀인지를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감녀 시작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감녀는요, 보조적인 인물입니다. 감녀는 보조적 인물입니다. 보조적인 인물이면서 주된 인물을 일단 화제를 제시하고요. 야, 너 와는데? 너 어디 가는데? 화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중심 인물인 을려를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 자, 그래서 갑은 딱 보조입니다. 보조. 이야기 이끌어주고 중심 인물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자, 감녀가 말합니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이 각시가 을려예요. 을려. 자, 여자 2명이 이야기하고 있어. 야, 거기 가는 너 본 듯도 하구나. 나 이 본 것 같은데 구면관계다. 이거겠죠? 구면관계. 서로 아는 사이란 뜻이야. 나는 본 것 같은데 천상의 백옥경을 밑줄 꺼줍니다. 천상의 백옥경이라. 하늘 위에 백옥으로 된 서울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천상이니까 천상은 다 알 거니까 백옥이라는 것은요, 백옥으로 된 서울이란 뜻입니다. 서울. 자, 서울경찰을 적었잖아. 자, 그런데 이 백옥으로 된 서울은 누가 봐도 천상계죠. 천상계. 근데 천상계라고 이미 설정한 것 자체가 하늘이라는 세상과 땅이라는 세상을 이문화시킨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하늘, 근데 좀 있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 나오거든요. 벌써 이원론적 세계관 들어가 있죠. 이원론적 세계관. 이거는 유교 세계는 아니죠. 유교는 원래 이론론을 좋아하잖아요. 네,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상계인 백옥 서울은 상징적으로는 어딜까요? 바로 한양입니다. 한양입니다. 경복궁이 있는 한양이에요. 천상의 백옥경을, 자, 우리가 여기서 정철의 가치관이 나와 있는 거야. 정철은 하늘나라 세계와 땅의 세계, 지상계를 분리시켜 놓고 하는 거지. 자, 계속 천상백옥경을 어떻게 이별하고, 두 법칙을 집어넣으면 이별하고겠죠?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 곳. 자, 해가 다 저물었다. 시간적 배경도 맞지만 하강적 이미지로서, 배경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죠? 네,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배경으로서 뭔가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을 주죠? 자, 해가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십니까? 누구 보러 가는데요? 자, 화제를 제시했어요. 자, 이제 을려입니다. 을려. 자,
을려는 중심인물입니다. 을려는 중심인물이고요. 중심인물이고 사연의 자, 을려는 사연의 전달자, 사연의 전달자입니다. 핵심 인물이니까요. 왜냐하면 감면은 이 사연을 듣고 위로해주는 게 끝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전반적인 이걸 쫙쫙쫙쫙 사연을 전달합니다. 자, 계속 을려가 어와 너여이고 자, 여기서 우린 구면관계 확실하죠? 구면관계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너로구나. 와 너여이고 내 사연을 들어봐. 자, 사설은 사연이에요. 사연 혹은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내 얼굴과 이 거동이 자 얼굴 아니잖아. 고전에서 얼굴 아니잖아. 모습이잖아. 내 모습과 이 거동은 행동이죠. 내 모습과 이 행동이 자 이 행동이 즉 내 모습과 이 행동이 님괴함즉 네 글자 맞추려고 님괴함즉으로 적었을 거야. 님에게거든 원래는. 자 님께 괴함즉 자 엄내 친구들만 조금만 쫑긋해서 들어봐봐. 괴다가 옛날 말로 사랑하다지 맞지? 근데 괴다를 사랑하다를 피동으로 쓰고 싶잖아. 그러면 괴이다라고 쓴 거야 얘가. 그런데 우리 또 이걸 명사형으로 쓰고 싶잖아. 그러면 암을 붙인 거야. 그래서 괴이함즉 이렇게 된 거야. 괴이함즉 됐지? 자, 네, 자 공통적으로 합시다. 자, 내 얼굴과 즉 내 모습과 나의 행동이 님에게 사랑함 아니에요. 피동이거든요.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마는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마는 있겠느냐마는 이 뜻입니다. 즉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이 님에게 사랑받음직하겠느냐마는 이 뜻이야. 자 그러니까 요 모습은 약간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이죠. 아니 쌤 정도의 외모와 쌤 정도의 성격이나 쌤 정도의 행동으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겠노? 그렇지만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어쩐지 나를 보시고 어쩐지 임께서 어쩐지 나를 보시고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셔서 어쩐지 나를 보고 야 니 걔한테 너로다 여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로다 요거는 임의 속마음이잖아요. 작은 단편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자, 어쩐지 나를 보시고 임께서 주어 집어넣으면 해석은 쉽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임께서 너로구나 라고 여기셔서 자 됐나? 그럼 결국은 너로다 여기신다는 말은 나에 대한 임의 호감을 말하는 거죠. 을려라고 적어도 더 좋겠다. 을려에 대한 임의 호감입니다. 을려에 대한 님의 호감. 야, 너로다 여겼다. 이러니까 유, 니 괜찮다. 유, 너 좋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을려에 대한 임의 호감입니다. 너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서 저 군뜻은 세모예요. 나도 임을 믿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을 사랑하는 그거 생각 외에는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회와 교태를 떨면서 쓸데 세모 치세요. 일회, 교태 같은 뜻입니다. 일회와 교태는 같게 보면 돼요. 자, 일회와 교태는 자, 둘 다 교태, 애교 이런 뜻입니다. 일회는 애교와 교태를 떨면서 어지럽게 굴었던지. 자, 그럼 세모 친 거 두 개 있지?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에요.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별의 원인은 내가 지나치게 애교를 떨었나봐. 엥 떨었나봐. 자,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일회와 교태를 떨면서 어지럽게 굴었던지. 보세요. 추측이죠. 굴었던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측. 굴었던지, 반계시는 낯빛이. 자, 누구의 낯빛? 내 얼굴? 아니, 임의 낯. 이게 옛날 말로 얼굴이야. 이게 얼굴입니다. 임의 낯빛이 반계시는 나를 반계시는 임의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됐어요? 얘가 예전이지. 그러면 이 얘는 어땠길래요? 저 위에 여러분들이 적었던 거 있죠? 저 얘 동그라미 치시고 저 위로 너로다 여기실세 그겁니다. 이 얘라는 건 예전이라는 것을 두 법칙 때문에 얘를 적었는데 요 위로 쭉 올리면 너로다 여기실 때 그 파트입니다. 옛날에는 너라고 여기면서 되게 예뻐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나를 보고서 얼굴빛이 바뀐 거죠. 다르신고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도 헤아려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 있으니 자, 내 몸에 지은 죄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위에 있는 일회와 교태일 겁니다. 일회와 교태가
매같이 쌓여 있으니 산같이 쌓여 있으니 산처럼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자 원망하면 앞에다가 서리법 해석 잘하려면 어찌 적으면 되겠네요. 하늘이라 어찌 원망하며 사람이라 어찌 허물하랴. 자 결국 이 말은 하늘 원망 못해 사람 허물 못해 이 말은 결국은 내 탓이야 이거지. 내 탓이야. 자책하고 있는 거야. 결국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 탓이야. 허물하랴. 서러워서 풀어서 헤어하니 서러워 풀어서 해니 헤아리니 서러워서 풀어서 헤아리니 생각하니 헤아리니 이 모든 게 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주의 탓이랍니다. 결국 이 말은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맞아요? 아니요. 조물주의 탓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것은 운명이로구나. 겉으로는 조물주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는 조물주는 신이기 때문에 아이고 어쩔 수 없는 내 팔자로구나 이래 들어간 거야. 팔자다. 이건 내 팔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결국은 이거 뭐예요? 자책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자 감녀가 글난 생각 마음 됐지? 위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을려가 다시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맺힌 일 해석이 뭘까? 모르겠어요? 미친 일이겠어? 아니겠지?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감녀와 을려라는 걸 내가 지금 구분시키려고 적어놨잖아. 없다고 생각해봐. 해석할 수 있겠어? 이 파트가 사실은 진짜 어려운 파트인 게 한 줄 안에 두 명의 대화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공부를 진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차되는 부분도 못 찾습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이 부분. 자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님을 매셔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았는데 언제요? 지금 이거 언제인데 지금이에요? 아니요? 이거 과거죠. 그죠? 과거입니다. 자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님의 일을 알았는데 과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거 봅시다. 님을 매셔 있어 줄 끝차. 님을 모셨다는데요. 그럼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을려는 어떤 신분일까요? 아까 천상계에 있는 백옥경에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님을 모시는 사람이야. 그럼 거기는 님은 당연히 옥황상제 아니겠어? 맞죠? 자 그러면 옥황상제를 섬기는 적어도 뭐 궁녀였을걸. 네, 궁녀신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궁녀신분. 자 궁녀신분이긴 한데 얘가 하늘나라의 궁녀잖아요. 하늘나라 궁녀니까 아마 천상계의 자 궁녀긴 하지만 이게 하늘나라의 궁녀였으니까 천상계의 아마 선녀였을 겁니다. 네, 옥황상제를 옆에서 보좌하고 섬기고 있는 챙겨주는 선녀였을 거란 말이야. 자 임을 매셔 있어서 내가 여기서 알았어요. 임을 모시는 사람이었거든. 나는 임의 일을 다 알았단 말이지. 물 같은 얼굴이 외우셔야 됩니다. 물 같은 얼굴 줄 꺾고 뜻 안 물어볼게 다 틀리더라. 물어보니까 딴반에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물 같은 거는 순수한 거 아닙니다.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고귀한 거 고결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잘 안 쓰잖아 그런 식으로. 그지? 연약한 얼굴은 페이스입니까? 아니잖아. 이것도 모습이지요. 연약한 모습이 편하실 적이 몇 날 있고 됐나? 이게 무슨 말이야? 임이 되게 약했나 봐. 임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지? 자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춘한고열을 와 이것도 뜻이 없네요. 수완에도 뜻이 없습니다. 자 춘한고열 뜻 적어볼까? 봄 추위 여름 더위. 봄 추위와 여름 더위입니다. 아니 여름에 더워서 힘든 건 알겠는데요. 왜 봄은 추위인가요? 아마 봄의 꽃샘 추위 같은 거 말하는 거겠지? 봄 추위와 여름 더위를 어떻게 지내시며 자 추일 동천 가을 추자 정도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가을 겨울 날씨 추일 동천의 뜻이에요. 가을 겨울 날씨는 누가 모셨는가? 뉘라샤 메셨는가? 됐습니까? 자 봄에 춥고 여름에 더운데 그거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가을 겨울 날씨는 누가 모셨어? 그거 누가 모신 거야? 됐지? 자 그러니까 지금 곁에서 모시고 있는 다른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임을 잘 모시고 있는가? 됐지? 죽조반 아침에 먹는 죽입니다. 아침 죽입니다. 조석 내는요. 조석은 아침 저녁이에요. 우리 조간, 석간, 아침 신문, 저녁 신문이라고 하잖아. 아 조식, 석식 알면 되겠구나. 자 아침 저녁에 매가 중요한데요. 이 매는 산이 아닙니다. 수라입니다. 수라. 왕밥. 왕밥. 즉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밥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식사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아침 죽과
아침 저녁 수라를 예와 같이 세시는가 예전처럼 드시는가 세시는가 드시는가 예전같이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자,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 임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연약하신데 잘 지내고 계실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날씨에 잘 계실까? 밥 잘 먹나? 잠 잘 자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님다이 소식을, 자, 적지 마시고 사전적으로 먼저 분석을 해줄게요. 님은 님이고요. 희는 닿다. 손닿다. 거기서 온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가 붙어가지고 얘가 품사가 바뀐 거예요. 원래 품사 바뀌는 거를 접사라고 하잖아요. 맞죠? 누구 왜 있잖아. 말씀이라는 명사를 하라는 접사가 붙으면 말씀하다라는 파생어도 될 수 있듯이. 그지? 여기서도 지금 이라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이거 품사를 조사처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님다이라는 말은 뭐가 님에게 닿는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님다이 소식은 님의 소식 이러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님 닿는 소식 이래도 괜찮아요. 님에게 닿는 소식. 자, 님 닿는 소식 아니면 님의 소식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자, 님에게 닿는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고자 하니 아무라기보다는 아무로 해석하면 쉽죠. 아무에게나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끝났다. 오늘 투데이도 오시마이 데스. 끝이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여기서 사람은 소식 전달자겠죠. 사람은 소식 전달자. 소식 전달자가 사람이 올까? 내일이라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어디로 간단 말인고? 자, 벌써 어때요?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내적 방황하고 있는 거죠. 나 어떡할 건데? 나 미치겠어. 어디로 간단 말이야? 내 마음 둘 데가 없어. 어디로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자, 뭘 잡았을까? 지금 얘가 어디 가는지 대충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산에 가죠. 산에 가려면 뭘 잡겠습니까? 나뭇가지 이런 거 안 잡았을까요? 그죠? 자, 밀었대요. 뭘 밀었을까요? 바위 같은 거 안 밀었겠습니까? 그지? 자, 잡고 밀고 높은 산 네모 치세요. 공간 이동 지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높은 산 네모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그리워하는 공간이죠. 그리움의 공간.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임을 그리워해 봅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됐나요? 자, 두 군데를 갈 거예요. 강가를 갈 거고 산을 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높은 곳에 수직적으로 좀 높은 곳에 가가지고 임을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자, 올라가서 구름은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세모칩시다. 세모칩시다. 자, 아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별의 원인보다는 더 적나라하게 나쁜 녀석들입니다. 세모치시고 자,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이죠. 그죠? 장애물입니다. 그래. 장애물의 종류가 그래도 두 가지가 있지. 자, 고개 들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앞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연애를 할 거야, 맞지? 그죠? 연애를 할 건데 아마 1년도 안 돼서 남친이 군대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싫으면 그냥 군대 갔다 온 사람 사귀세요. 네. 예비군 갈 때만 헤어지면 되잖아. 맞지? 자, 군대. 대한민국 남아 사귀면 군대 가죠. 그죠? 가게 있어요? 왜 못 간 사람 있어요? 왜 뭐 때문이야? 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졸라 먹어. 야, 키 큰 사람 아무리 먹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덜 먹어, 차라리. 얘들아, 아무리 먹어도 안 돼. 키 크면 안 돼. BMI 그만큼 안 나와. 차라리 키가 어느 정도 크잖아? 세니 학생 중에서 무게로 BMI 때문에 안 간 친구가 있는데 키가 170이 안 되나? 170이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제 몸무게가 90을 좀 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된다. 근데 아무리 있잖아 그래도 키가 커버리면 안 된다. 아니면 키 큰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 한 키가 180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몸무게를 한 45kg 정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머리를 기르고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를 따서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가지고 속눈썹도 연장술 딱 해가지고 그죠? 곱게 해가지고 있잖아. 쉐딩까지 싹 넣어가지고 쫙 해서 가면은 요즘은 그거 많이 한다던데. 위장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검사까지도 제대로 한다던데. 다양한 거 많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자, 저 잠깐 면도를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면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서 눈썹도 바로 밀고 그 자리에서 머리도 다 밀고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받아주겠어요? 자,
대학생들 한번 빙의돼서 한번 생각해봐. 대학교 갔는데 처음으로 사귀었는데 그 남친이 군대를 가게 됐어. 이거 군대는 장애물 맞지? 그자? 자, 근데 이 장애물은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지? 피할 수 없어? 왜 타령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움막 지어놓고서 산골에서 동굴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 장애물이 있지. 자, 근데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 군대 갔다 왔어. 잘 사귀고 있어. 근데 딴 년이 개입을 한 거예요. 네, 어때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제가 할 수는 있죠. 어휴,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많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방금처럼 얘들아 장애물의 종류는 두 개예요. 두 개. 없어도 되는데 생겨버린 끼어든 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구름과 안개는 어떤 장애물인 것 같아요? 산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데 있는 겁니까? 산에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산에 반드시 안개가 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장애물은 장애물이지만 어떤 거? 없어도 되는 장애물이죠. 적습니다. 인위적 장애물입니다. 갈로 하시고 인위적. 자, 그러면 없어도 되는데 있는 존재들이 정철 근처에 있어요. 작가 표현론적으로 들어가면은 간신배입니다. 이게 간신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송민곡에 나오는 5가지의 장애물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바보들이 있던데 송민곡의 장애물은 5개입니다. 물론 뭐 정확한 장애 폭넓게 보면 7개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책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5개의 장애 요소가 있거든요. 사실 4개와 1개로 나눠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 무슨 일인고? 산천이 어둡거니 자, 줄 긋고 화자의 막막한 처지입니다. 화자의 막막한 처지. 화자의 막막한 처지,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 해와 달 밤하늘에 유일무이하게 밝게 떠있는 광명한 존재. 자, 그러면 1월은 임이겠네요. 맞네요. 임. 자, 그러면 어둡다와 1월은요 명암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암 대비 어두우니와 자 1월은 명암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어요. 내 처지는 지금 어두운 처지인데 임은 너무 고귀하게 밝은 존재야. 그러니 만날 수가 없죠. 대비되는 존재잖아. 그지? 지척도 모르겠는데 지척도 모른다.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천리길도 뭐 지척이다. 가깝다. 이런 뜻인데 가까운 거리도 모르겠는데 막막한 처지예요. 천리를 어찌 바라보랴. 자, 천리 심리적 거리감이죠. 심리적 거리감인데 지척과 천리 또 대비되죠. 천리는 먼 거리, 지척은 가까운 거리. 또 대비되죠. 거리에 대비가 되죠. 나 가까운 거리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먼 거리 천리를 어떻게 알겠어? 바라보겠어? 자, 또 대비가 됐습니다. 차라리 나 이번에는 안 되니까 방해꾼이 있었어. 안 되니까 차라리 물가에 가볼게. 자, 물가 네모 칩니다. 물가 네모. 자, 물가 이 어떤 존재겠어요? 물가는 어떤 공간이겠어요? 두 번째 그리움의 공간이죠. 물가 가가지고 그리움의 공간. 즉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자,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는데 자, 배 동그라미 치시고 배배배 만남의 수단이 재회의 수단이죠. 재회의 수단입니다. 백길이나 보려고 하는데 바람이 안 물결 때문에 이런 쌍 물결 이런 시바람. 자, 세모 치시고 바람과 물결. 자,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반드시 바다에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까? 물결이 있어야 됩니까? 잔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인위적 장애물입니다. 맞네.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는 참 나쁜 것 저거 이런 거겠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인데 간신배 같은 없어도 되는 장애물이죠.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어리둥정. 나 완전 당황했네. 어리둥절 된 거이고 됐구나. 왜? 못 가니까. 바람과 물결 때문에 못 가니까. 사공은 어딜 가고? 없어. 조력자죠. 조력자예요.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있으니. 빈배? 배면 뭐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비어있는 배니까 나는 못 가나 뜻이겠지. 또한 화자의 처지예요. 즉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 힘은 지금 무력한데 나는 빈배 처지예요. 내 처지입니다. 빈배만 걸려있으니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지는 해 아까 했던 거 아니야? 하강적인 거 쓸쓸한 거 하강적인 거 빈배를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해석할 수 있겠다. 님의 소식이 님에게 닿는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모첨 찬자리에, 어머나, 공간 이동도 됐습니다. 네. 자, 모첨, 요것도 네모쳐주시고, 모첨 찬자리 네모쳐주세요. 자, 좀 이따가 얘들아, 님을 일시적으로 만나는 꿈을 꾸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움의 공간이에요. 그리움의 공간이자 꿈꾸는 장소입니다. 자, 공간 지금 3개로 이동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말 나가서 그 근처 옆에다가 잘 보이게 시상 전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의 시상 전개가 크게 2가지로 되어 있다지. 첫 번째, 대화 형식이죠. 이건 너무 중요하죠. 대화 형식 중요하죠, 당연히. 자, 첫 번째, 당연히 대화 형식, 감영어 을려의 대화로 되어 있고, 지금, 자, 티키타카 중에 티키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시간 흐름에 따른 공간 이동입니다. 자, 시간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이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있으면 밤 될 겁니다. 밤에. 자, 계속. 모첨 찬자리에 초가집 저 모첨이라는 건 초가집 첨화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초가집 첨화라고 해가지고 어째 첨화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우리가 예쁜 여자를 가지고 아미라고 하거든요. 아미, 눈썹 나방이라는 뜻입니다. 긴 눈썹 나방. 나방같이 생긴 눈썹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미라는 게 눈썹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예쁘다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모첨도 초가집의 첨화란 뜻이지만 전체 초가집, 즉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모첨 찬자리, 가난, 고독. 가난하고 외롭다는 뜻이지. 차가운 거니까. 가난하고 외로운 모첨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자, 벽에 걸린 등불입니다. 벽의 등불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벽에 걸려있는 등불은 누굴 위해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걸어놨는데 밝혔는고? 소용없다 뜻입니다. 소용없다. 볼 사람이 없습니다. 등불이 있어봤자. 자, 오르며 내리며 어디에? 산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어디에? 아까 어디에? 강가에. 아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강가에. 대충 해 뜨며 헤매며 해서 요렇게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헤매며 반이니는 방황하니. 외우실 수 있겠어요? 강가에서는 헤맸어. 왜? 어리둥절해버렸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과 물결 때문에. 자, 그 다음 쪽. 적은 듯, 적다, 적은 시간, 적게, 잠시 만에. 적은 듯은 잠시 만에. 원래 덧이, 어느 사이 할 때 사이, 어느 덧, 똑같은 말이거든요. 덧, 순간. 자, 적은 듯, 적은 사이에, 역진에서 힘력자, 다할 진짜죠. 힘이 다해. 적은 사이에 힘이 다해서 풋잡을 잠깐 드니까, 네, 여자니까, 물론 여자 혼자 몸으로, 근데 좀 어이없어. 여자 혼자가 이렇게 시녀도 안 달고, 산에도 갔다가 강가에 갔다는 것 자체가 뭘까? 일단 여자는 평민 여자야. 그지? 여자 혼자서 막 가고도 모점 찬자리에 살고 있잖아. 양반 여자 분명히 규수는 아닐 거야.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서 임을 보니, 오, 뭐야? 꿈은 만났네. 일시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비현실 공간이죠. 일시적 만남의 비현실적 공간이야. 역시 일시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현실적이야. 얘는 못 만나거든,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못 만나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공간에서밖에 못 만나는 거죠. 꿈에서 입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라도 늙어 있더라. 자,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옷 같은 얼굴. 왕의 귀한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귀한 얼굴이 반이라도 늙어 있더라는 내 걱정 때문이에요. 임에 대한 나의 걱정 때문에 이미 내 꿈에서는 늙게 나왔는 거예요. 늙어 있더라.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가장 살자 하니까. 자, 마음에 먹은 말을요. 슬가장은 실컷. 잘 적으세요.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살자 하니 아뢰고자 하니. 자,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으니까 지금 졸고 있는 친구 조금 힘을 내서 깨야 된다. 지금 뭐 환분인데 지금 깼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니까 얘들아, 이거는 지금 우리 55일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할 것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북새국도 봐야 되죠. 출새국도 봐야 되죠. 미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다시 진짜로 이거는 시간이 되면 쌤이 한 번 더 해줄 건데요. 못해요. 바빠가지고. 고전 3문도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계속 할게요. 자,
자, 마지막입니다. 다합니다.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하려고 하니까, 닫겠습니다. 이제 닫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선생님이 뒤에서 다른 친구 있으면 깨우려고. 항상 뒤에서, 밖에서 관리하시거든. 관리하셔. 뒤에 있는 애들이 혹시나 잘까봐. 자, 계속 보자.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까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해서 목조차 외인이 이거 뭔가 말하고 싶어. 보고 싶. 당신 너무 좋. 이렇게 막 말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말하려고 하면 이게 목이 메이는 거예요. 메인이 오련된 개성은 세모 치세요. 오련은 방정 맞은 개성은 치킨 사운드입니다. 닭소리. sorry. 영어를 써버렸네.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자, 설마 진짜 그냥 닭은 아닐 거 아니야. 닭은 아니지. 환유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환기시켜가지고 아침이 됐다는 뜻이겠지. 그지? 방정 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우는고. 잠깨 또 이 말이에요. 꿈깨 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장애물입니다. 아니 임을 만나는데 임을 못 만나게 이 닭새끼가 울어? 그런데 인위적 장애물이야? 아니지. 절대 아니지. 아침 된 게 뭐가 야가 잘못했는데. 그죠? 아니야. 그냥 뭔데? 인위성 X.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인위성 X. 시간적 제약입니다. 시간적 제약. 인위적이지 않은 시간적 제약이에요. 인위성이 없는 시간적 제약입니다. 개성에 잠은 어찌 깨뒀던 거. 어와 헌 이제 깼어요. 네, 일시적으로 만났던 임조차 지금 이제 못 만나게 된 겁니다. 아이고 헛일이다. 이 임이 어디 갔노? 결에 일어나 앉아서 뭐 잠결이겠죠.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가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예쁜 아니잖아. 이쁜 거 아니잖아. 불쌍한 거잖아.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라온다. 근데 이거 그림자가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달 그림자일 텐데 달 때문에 비친 그림자기보다는 아마 내 거야 나. 지금 불쌍한 납니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나 차라리 죽어서 나골. 동그라미 칩시다 이제. 나골. 하늘에 박혀가지고 땅에 있는 내림을 쫙 비춰주는 나골의 사전적인 의미는 달빛. 떨어지는 달 아니야. 달빛. 자, 그런데 하늘에 있어서 가까이 가진 않고 비춰만 본대잖아. 맞지? 소극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먼 거리감. 너무 중요하죠? 자, 먼 거리감의 소극적 사랑이에요. 나골이 되어서, 나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되어서 임계신 장안에 반드시 비출 거야. 어디서? 멀리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랑인 거야. 멀리서. 자, 그러니까 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시님, 다른커녕 소극적인 사랑은커녕. 자, 동그라미 치세요. 굳은 리. 어떤 사랑이겠어? 참고로 비는 하강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죠? 네. 가까워짐. 또 무슨 사랑?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적극적 사랑. 그러니까 연예인을 그냥 사진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팬 사인회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내가 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얘기하는 이런 사람인 거야. 됐지? 자, 여러분들은 옆에 쌤 정리 한번 더 해놨거든. 얼마나 송민곡이 중요하면 이럴까? 혹시나 끝부분이 졸아가지고 잘 못 들었던 놓쳤던 친구들은 영상 받아서 반드시 3인곡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잠깐만 마친 거 아닌데 시간 남았는데 11분이나 남았는데 얘들아 송민곡 한번 볼래? 송민곡 왜? 펴봐봐 시간 남았잖아. 자, 송민곡. 너가 아까 쉬는 시간 50분 쉬었잖아. 원래 쉬는 시간 짧게 늦게 줘요. 자, 보여? 송민곡. 3인곡 보여? 자, 선택해. 지금 내가 옆에 해석 다 해놨어. 정말 정성을 써서 만든 자료야. 바로 옆에 딱 해놨어. 됐지? 왜냐면 지금 송민곡과 3인곡은 원래 연계돼서 수능에도 나왔잖아요. 전과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지? 자, 그럼 어떡할까? 집에 가서 읽을 거예요. 해석 요거 반드시 읽을 거예요. 아니면 쌤이랑 그냥 지금 귀찮은데 읽을까요? 읽을 거예요. 혹시 집에 가서 안 읽을 사람? 손? 나 집에 가서 안 읽을 겁니다. 야, 대박 얘기해줄까? 전반중에 토요일 마지막 반에 한 명 손 들었다. 그 옆 애들이 뭐 이렇게. 근데 진짜 진지하게 손 들었어. 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말렸어.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너가 집에 가서 읽을 거지?
진심 읽어. 알았지?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숙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송민국은 컷. 숙제 안 한 사람들 수능 자기가 생각하는 등급보다 2등급 떨어진대. 진짜네.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 왜? 수특 독서 사회문화 전 강의인데 어차피 안 풀면 떨어지지 않겠어. 수특 독서 1에서 13강. 자, 완벽하게 해가지고 제외받았던 한 분 빼놓고는 싹 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13강 사회문화 13강 수화는 숙제 아닙니다. 수화는 숙제 아니에요. 수특 사회문화 13강 열심히 풀어오세요. 지안아 너도. 지안아 너도 해와야 돼. 너 다 해와.